안녕하십니까, JTV 홍프로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명품 시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먼저 오버홀이 꼭 필요한지, 그리고 그 오버홀의 주기라던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그리고 폴리싱이 정말 필요한지, 그리고 폴리싱 가격과 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오버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번 주에 오메가 시마스터 300을 오버홀을 맡겼습니다. 오버홀을 맡겼는데 왜 맡겼냐면은 5년 정도 됐거든요. 제가 2015년에 샀으니까 5년 좀 넘었네요. 5년이 좀 넘다 보니까 제가 자주자주 찾으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가 파워 리저브 48시간인데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오차 범위가 자꾸 좀 빨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맡겼어요. 수리를. 오버홀을 한 건 아니고요. 맡겼는데 올라갔을 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이 오차 범위가.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받았죠. 또 찾는데 또 빨라지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또 파워 리저브도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. 그래갖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들, 자동차들,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좀 노화가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우리는 AS를 하고 점검을 받잖아요.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? 몸이 어쩌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, 그래서 저희는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지 않겠습니까? 시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안에 있는 부품들이 마모가 될 수도 있고, 이 안에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기름때가 낄 수도 있고, 그리고 폐업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먼지가 또 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시계가 망가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얘네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는 5, 6년 주기로 얘가 약간이라도 뭔가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하면은 오버홀을 꼭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. 저는 롤렉스와 오메가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오메가 시마스터 300을 맡길 때 견적은 따로 전화를 주신다고 했지만 한 55만원 정도 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5, 6년 사이에 약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오버홀을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. 이 오버홀을 맡길 때 한 100만원 정도 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관리를 해줘야지 얘네들도 계속 돌아가고, 그리고 이 시계들도 오래오래 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오버홀이 아니라 진짜 얘네가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을 때 오버홀은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주기 자체가 평균적으로 5, 6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시계 관리를 위해서는 얘네가 좀 아프다 싶을 때는 오버홀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근데 각 시계마다의 오버홀 가격은 다릅니다, 여러분들.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오버홀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폴리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폴리싱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폴리싱은 시계가 생활기스가 나잖아요. 기스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. 그 기스들을 전문적인 기술로 갈아가지고 새 것 마냥 기스를 없애고 다시 본연의 광택과 윤택함을 다시 찾아주는 거를 폴리싱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,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. 폴리싱을 하게 되면 깎아내는 거다 보니까 약간 중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. 오메가에 제가 여쭤봤을 때 폴리싱을 한 번 하는 거로는 뭔가 큰 변화가 없다고는 해요. 그래서 괜찮다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저는 한 번도 좀 그렇더라고요, 솔직히. 왜냐면은 전 기스 자체도 생활의 흔적, 그리고 이 시계를 차면서 나와 이 친구가 같이 함께 했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폴리싱을 하지 않았어요. 요번에 오버홀을 맡길 때 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폴리싱은 3번까지는 거의 권장을 안 한대요. 그때부터는 약간 얘네의 생김새가 변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최대 5번까지만 제한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아예 저는 한 번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입니다, 이거는. 나중에 우리가 이 시계를 잘 차고 우리 아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때 그때 딱 한 번 폴리싱을 해가지고 주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. 어차피 기스는 나잖아요. 제가 5년을 찼든 10년을 찼든 그때 폴리싱을 한 번을 했어요. 그럼 그때 이후부터 또 10년을 더 이상 찰 텐데 그때 또 기스가 또 나지 않겠습니까?
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그런 새것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폴리싱을 했다고 해서. 다만 잔기스, 생활기스라던가 그런 광택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폴리싱을 한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깎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선택이지 않을까. 그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폴리싱을 오메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폴리싱만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한 5년 더 차고 그때 또 오버올 주기가 됐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 본인의 선택이다. 본인의 판단과 선택으로 해가지고 폴리싱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3번 이상은 권장해 주시지 않았고, 그리고 최대 한 시계에 5번까지만 하는 거를 권장을 해주셨습니다.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폴리싱은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폴리싱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. 지금 오토매틱 시계 그리고 각종 명품 시계를 차시는 분들께서 폴리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그리고 꼭 해야 되나, 그리고 하면은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도 많으실 테고, 그리고 오버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, 주기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시계가 좀 이상할 때 하면 안 되나 라는 의문점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멋진 시계 차시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